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산업화라고 하는 그 기초가 없다면 민주화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산업화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12월이 됐고,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벌써 새해 시무식을 하셨습니다. 중국에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여기 칠판은 없구나. 응? 흑판이 있어요? 여기다 이거 좀 갖다 놓으세요. 이제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걸 비유하면서 석화, 광중, 기차신. 석화란 말은 요즘은 이제 전기불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부싯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부싯돌을 이렇게 탁 치면 반짝하는 걸 석화광중이라고 해요. 부싯돌 빛 말이야. 거기에 내 몸을 붙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이라니 말이지. 부싯돌 반짝하는. 그리고 이제 장자는 인생이 빠르다고 하는 걸 백구과극이라 그랬어. 흰백. 이건 망아지구. 말 새끼를 왜 망아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흰말이. 이건 틈극자. 저 문틈. 옛날에는 창호지로 문을 발랐잖아. 요새는 유리창이지만 옛날에는 창호지로 문을 발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호지로 바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 틈이 이렇게 약간 밖이 보여. 그래서 문 틈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그렇지. 흰 말이 문 틈을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다 이거야. 말이 휙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나이가 600만 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 지금 현생 인류는 한 300만 년, 350만 년 정도 되니까 우리 100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번 살아보고 또 2번, 3번 살 수 있으면 처음에 잘못 산 거를 보완해 가지고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책은 한 번 내면은 말이야. 그 잘못 쓴 부분은 고쳐 가지고 수정판을 내면 되거든. 재판을 낼 때 고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인생은 재판을 내 가지고 고칠 기회가 없단 말이지.
물론 이제 부처님의 그 교리에 따르면 6가지 길로 윤회를 한다. 응? 그래서 이 쳇바퀴 돌듯이 돈다 그랬는데 그것도 영혼이 돈다 이 말이지 이 몸뚱이가 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다른 몸뚱이를 자꾸 바꾸어 가면서 이제 쳇바퀴 돌듯이 된다 이건데 그건 영혼이 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건 한 번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 있어서나 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고 뭐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취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내서 이걸 한 장씩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드렸네. 뽑아서. 첫째는 아니 이제 지금은 시간이 그렇잖아. 네. 첫째는 나로서 살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답게 살아라. 그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자기의 그 특성과 개성이 있습니다. 가령 불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 속성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꽃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물은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고 그게 속성이에요. 난초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고. 그래서 춘난추국. 호랑이는 이빨이 강하고 발톱이 강한 대신 뿔이 없잖아요. 뿔이 있는 짐승들은 대개 이빨이 약합니다.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없고 하늘을 나는 새는 날개를 주었기 때문에 다리를 2개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뛸 때에는 다리가 내신 짐승을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을 개발하면서 나답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모방하고 남을 답습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남을 보고 남을 따라서 사는 거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수처작주라, 한문으로 유식한 말로 해서 내자로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주인으로서 나답게 살아라.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세상을 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를 존중하라. 이 세상에는 가격과 가치가 있죠. 가격을 따지는 것, 그리고 가치를 따지는 것. 가령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을 고물 값으로 따진다면 돈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응? 고철로 그것을 달아서 판다고 할 때 그 값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그 자유의 상징으로서 미국의 정신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보통 목전에서 이 가격이 얼마냐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값을 중요시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산업체에 근무를 하시는데 이건 우리의 국방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얼마를 받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시애틀을 다녀왔습니다만, 시애틀이라고 하는 게 거기 인디언 추장의 이름입니다. 시애틀이.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땅을 인디언 추장한테 팔으라고 그랬어요. 값을 아주 비싸게 쳐주면서. 그러니까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인디언 추장이 이 신성한 땅을 돈으로 팔고 이러는 것은 땅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자연과 함께 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잘 신성하게 갖고 왔으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우리처럼 이렇게 잘 훼손하지 않고 지켜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살도록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애틀 같은 사람은 그 어떤 가격보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대한 정신을 살려서 그 지역을 시애틀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애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돈에 취해가지고 가격을 따져서 뭐 돈을 왜 덜 주느냐,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늘날 시애틀이 역사상에 남아있질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가격과 가치, 여기에서 이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인생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학습, 평생을 이 배우면서 사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공자와 같은 분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73세에 자기 어머니는 20대 뭐 아직 스물도 안 된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고 홀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논어에 보면 오 소야의 천고로 다름이라, 내가 소년 시절에 미천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해야 됐다 이거야. 에? 아버지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공부도 해야지, 또 돈도 벌어야지.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근데 책을 많이 읽은 거죠. 동양에서 최고의 위대한 동양 철학의 기초가 주역입니다. 공자가 주역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면
위편이 3절이라 그래. 가죽이 엮을편 석삼 끊어질 절. 이제 요즘은 세상이 발달해 가지고 책을 펴내면은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 가지고 제본하면 몇천 권, 몇만 권이 금방 나오지만 공자 시대에만 해도 책이 종이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죽간 대를 쪼개 가지고 거기다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대쪼가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니까 그걸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묶는 방법이 세 가지였어. 가죽끈으로, 이건 가죽이 끈 편이야. 에? 가죽끈으로 만든 책이 하나, 녹끈으로 만든 책이 하나, 그리고 실로 엮은 책이 하나. 그냥 실이나 녹끈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가죽으로 묶은 책은 이게 얼마나 단단하겠어. 근데 공자가 얼마나 주역을 많이 읽었느냐면 가죽으로 묶은 책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읽었다는 거야. 에?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분도 본래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학습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논어의 첫 귀절이 학이시습입니다. 학이시습. 배우고 때로 익힌다 이거야. 학이시습 4글자를 줄여서 학습이라 하는 거야. 배우고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익히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익힐 습자가 이거는 기두자죠. 기. 새의 깃을 말하는 거예요. 에? 이건 흰백자. 이건 뭐냐? 왜 익힐 습자 우리가 학습한다고 할 때 습자를 기두 밑에 흰백자를 쓰느냐 하면 아직 새가 다 자라기 전에는 말이야. 그 깃이 희단 말이지. 에? 나중에는 이제 깃이 까맣게 되지만 아직 새끼 새였을 때는 깃이 희잖아. 에? 이 새끼 새가 날기 위해서 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게 습이야. 그래서 기두 밑에 흰백. 이 흰 새가 날갯짓 하면서 나는 연습하는 게 이게 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슬쩍하고 그거를 다 통달하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공자 같은 분도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학습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평생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보람차게 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 공자 제자가 3,000명이나 되는데 공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들을 물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이 많은데 딱 한 글자를 가지고 평생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 효. 이제 효도 물론 효지만 한 글자를 가지고 평생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를 하나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공자가
용서할 서자를 용서할 서자. 그러니까 용서란 말이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그것은 그 피상적인 얘기고, 이 서자의 뜻이 같을려 마음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은 다르고 뭐 키가 크고 작은 것은 다르지만 모든 세계 인간이 마음은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거 먹고 싶고, 아름답고 이쁜 이성이 있으면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똑같은 거야.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생각하라 이 말이야. 가령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까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은 좋아하지 않겠구나. 기소 불욕을 물시어이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이게 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저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으로서 그것을 한 글자로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정성성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 정성을 들이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성을 들이지 않고 뭐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가꿀 때에도 정성을 들이는 거하고 안 들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에도 정성을 들이는 거하고 안 들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정성성자야말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간직해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사귀라. 세상에는 본래는 좋지 않은 사람이 없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다 선량한 사람입니다. 본래는. 인간이 본래는 다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여기 우물이 있는데 우물 가로 기어가가지고 거기 빠지려고 한다 이거야. 에?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응? 그건 무슨 누가 강압적으로 그 어린 아이를 구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어린 아이가 우물로 빠지는 걸 볼 때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가서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야. 건진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선량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본 바탕 마음은 선량한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좋지 않은 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지. 이 아이를 내가 건졌으니까 부모한테 뭘 요구해야 되겠지?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망상을 부리는 욕심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서 탁 우러나오는 마음, 그것이 이제 양심이고 본심 아닙니까? 본심은 다 선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는 다 선량하지만 살아나가면서 욕심에 가리다 보니까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야. 산이 똑같이 이렇게 무성하게 산이지만 그 산에다가 매일 갔다가 소를 메고 염소를 갖다가 뜯어먹게 하고 그러면 그 산이 민둥산으로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산이 본래부터 민둥산이 아니지. 소가 뜯어먹고 양이 염소가 뜯어먹고 그러면 그 산이 민둥산이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민둥산은 본래 민둥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좋지 않은 사람 보고 본래 저 사람은 본래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산도 본래는 민둥산이 아니지. 사람도 본래는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바탕은 다 선한 거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도둑놈이나 뭐 살인자나 강도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나중에 살면서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기 때문에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사귀어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 무리는 끼리끼리 서로 상종한다 이 말이야. 노름 좋아하는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끼리 다니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다니고 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변소로 가잖아. 꿀벌을 따라다니면 어디로 갑니까? 꽃밭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에 만남입니다. 아랫사람이나 윗사람도 가령 유방이가 건달이 왕이 됐는데 자기 혼자서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량이라든지 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역사상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또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 인생을 잘 사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 형제와의 만남은 숙명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바꾸자고 할 수가 없잖아. 숙명이란 말이 이미 정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대 전까지는 숙명적인 만남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가 넘어서 내가 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이때에는 만나고 안 만나고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그 선택해서 만날 수 있을 때에는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은 정도로 승부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돼요.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라도 이런 날씨도 매일 좋지 않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굳기도 하다가 아주 화창하기도 하다가 이렇게 한없이 변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 80, 90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근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개 사람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느냐 여기 근시안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 또 위기가 위기를 만들게 돼요. 바르지 않은 길로 그것을 타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라가 이제 그 백제가 침공하니까 자기 힘으로 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나라에 가가지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한족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당나라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나당 연합군을 형성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에? 이게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지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면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도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거야.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 그런 것은 어떤 그 위기를 타게 할 때 정도로 승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도로 승부를 해야 된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하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실패는 나쁜 것이고 성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존재가 아니고 밤과 낮처럼 말이죠. 에?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주역에서는 득실이라고 해서 그 득이 좋고 실이 나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실득이라 그래. 실이 오히려 정말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 그 실패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극필반이야. 반드시 이 봄에서 씨앗이 커가지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결실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다시 또 내년 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환하면서 극점에 갔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뭐 어느 일에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절망해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어리석고 그것이 문제지. 그것을 새로운 교훈으로 삼고 미래에 대한 준비로 삼는다면 우리가 오히려 실패를 성공의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손익, 이 손해와 이익에 대한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 것이 경제고 손해를 보는 것은 경제 논리에 위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주역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이 그게 성공의 시작이고 이익 보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다. 그 현대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익을 봐야 성공하고 손해를 보면 망할 것 같은데 손해를 보는 것은 장차 성공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이거야. 응? 내가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나 내 이익만 차리고 이렇게 하면은 목전에는 이익을 그 사소한 이익을 보겠죠. 그러나 나중에 좋은 친구가 다 멀어질 것이고 또 어떤 큰 정말 이익을 취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같이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손익에 대한 기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당장의 목전의 사소한 이익, 사소한 손해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세상이 살맛이 좀 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 자식이 내 자식이다, 뭐 이게 집이 내 집이다, 자동차가 내 것이다, 뭐 전부 이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죠. 그런데 자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자기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입니까? 남의 것이지. 그러니까 뭐 남편이, 자식이 뭐 이게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지만 거기 너무 집착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결국에 세상에는 선과 악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는 선일 뿐이에요. 근데 어디서 악이 생기느냐?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그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것은 선이지 악이 아니죠. 근데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그 자식이 아까 이야기와 같이 개성이 다른 쪽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쪽으로, 그건 문학에 자식이 소질이 있는데 뭐 의사가 되라고 한다든지 법대가 되라고, 이게 이제 자기 집착이거든. 그러면 자식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이것이 악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집착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는 겁니다. 근데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그것도 악이 된단 말이야. 내 자식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의 자식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악이 따로 없다는 거는 이게 본래는 이
피부가 멀쩡하잖아요. 근데 여기 상처가 나면 여기 뭐 고름도 생기고 뭐 균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악이 되는 거죠. 본래는 다 이 똑같은 살이에요. 여기 지금 고름, 그것이 본래부터 고름이 아니야. 본래는 멀쩡한 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동양에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장자라고 하는 학자가 이 얘기를 했느냐면, 당신이 뭐 자식이 내 자식이다, 마누라가 내 마누라다 그런데 당신 자신이 말이야, 이 몸뚱이가 네 것이냐 이 말이야. 이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나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누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올 때에도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것인데,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남편,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거야. 아까 이야기와 같이 정성은 다 해야죠. 자식을 기르는데, 남편과의 그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정성은 다 해야 하지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집착하는 데에서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되면 내가 기쁜 거죠. 내가 대접을 받는 거죠. 옛날에 이제 어느 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여관에 들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마누라가 둘이에요. 근데 하나는 아주 미인이고 하나는 아주 못생겼어. 근데 그 여관 주인이 말이야, 그 못생긴 여자는 아주 그 사랑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은 아주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희한한 거야. 아니, 저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할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여인은 홀대를 받고 못생긴 여인은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물었어요, 여관 주인한테. 아니, 저 아름다운 여인을 왜 사랑하지 않고 당신 저렇게 못생긴 여인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답이 그거야. 저 여자는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해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다 이거야. 교만하니까, 아니 그게 뭐 아름다운 거는 며칠이지. 저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저 여인은 나를 위해서 아주 그냥 몸을 바쳐서 섬긴다 이거야. 그래, 나는 저 여자가 정말 그 마음이 사랑스러워서 저 여자를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겸손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겸손이에요. 그럼 왜 겸손이 안 되느냐?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역에 보면은 이거는 겸손할 겸자, 이건 가벼울 경자예요. 가벼울 경, 무거울 중, 가벼울 경, 무거운 거의 반대가 가벼울 경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음식도 같이 먹으면 자기가 먼저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가볍게 여기라 이거야. 이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남보다도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를 높이려고 생각하는 데에서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겸자를 한마디로 설명해서 경이다 그랬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리야. 그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다 똑같은 존재니까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면 남이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기쁘다는 거지. 저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 질문하시죠.